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요즘 많이 투자를 하시는 빨랑까오 보시면 전부 다 이름에 아속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좀 의아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리듬 아속 같은 경우는 아예 아속이죠. 빨랑까오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좀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속하고는 관계가 없죠. 여기는 빨랑까오 역세권입니다. 그냥 빨랑까오 하면 여러분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요쪽도 지금 여기도 뭐 빨랑까오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명입니다. 도로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빨랑까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빨랑까오 역세권이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면 폐차불이 있죠. 폐차불이도 지금 보시면 폐차불이 여기 있고 폐차불이 로드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폐차불이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아속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속인데 이렇게 먼 지역도 아속이라 붙여서 판매를 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외국 애들한테도 많이 팔고 하기 때문에 좀 익숙한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 이름을 넣으면 팔기가 용이하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좀 가대의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도 한 번씩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범위 그리고 에까마이에서 투자를 할 때 그 에까마이 콘도라고 하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잘 개발이 잘 된 곳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뭐 아속이 붙든 뭐 라마9이 붙든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 그런 지역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한 가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라차테이죠. 자, 여기 위쪽은 지금 보시면 딘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 위 전부 다 화이강입니다. 그래서 구가 다릅니다. 요 지금 사거리를 기점으로 구가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등기를 받을 때 소유권 이전할 때 가는 토지청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페차부리 역이지 않습니까? 페차부리 역세권은 아래쪽으로 아속하고 바로 붙었기 때문에 아속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아속이라 붙여도 뭐 무방합니다. 무방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기 아속돼 있는데 요거는 요 앞에 있는 밑에 그냥 일반 철도 여기 아속역입니다. 일반 철도 여기 보이시죠? 일반 철도역 아속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아속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페차부리 역세권이지만 여기는 페차부리 라고 잘 안 붙이고요. 그냥 아속이라고 붙여도 여기는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콘도의 가격과 이 아속역 주변에 있는 콘도의 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좀 나야 됩니다. 나야지 정상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속에서 요 허가 취소가 났지만 애쉬톤 아속이죠. 애쉬톤 아속. 요런 거 아속 이름 써도 완벽한 아속역 앞에 있는 콘도가 되죠. 셀레스 아속 같은 거. 이쪽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대로변에 이제 콘도를 지을 데가 거의 없죠. 그리고 허가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소로변 안쪽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만 가격만 나오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콘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가격대가 좋지 않다거나 안에 보면 가격대가 좀 떨어지면 내용이 좀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아직까지는 좋은 콘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뭐 요 안쪽에 요런 데다가 만약 콘도를 지어 놓으면 크게 나쁘진 않겠죠. 아속 콘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것하고 좀 지역적으로 많이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이거 잘 아시면 이것도 지금 수쿰빈 로드를 아래 위로 구가 다릅니다. 위는 와타나고요. 아래는 끌롱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끌롱도이죠. 아래는 끌롱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리안타운도 끌롱도이가 되겠죠. 코리안타운도 끌롱도입니다. 구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으면 이제 여기가 통로죠. 통로고 여기가 에까마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뭡니까? 와타나겠죠. 그러면 역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또
끌롱도이가 됩니다. 이쪽은 전부 다 끌롱도입니다. 자, 끌롱도이죠. 자, 끌롱도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여기 보시면 더트리 수쿰빗 70일 에까마이 있습니다. 70이라고 에까마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이거는 왜 에까마이를 붙여놨냐면 에까마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에까마이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지만 그냥 에까마이 붙여서 팔아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들은 굉장히 이름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이런 콘도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요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랑까멘 공항철도가 있죠. 그래서 이 공항철도를 기점으로 해서 역세권이다 이렇게 팝니다. 아무짝에 역세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콘도들이 어떤 지명의 콘도들이냐면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이렇게 통로를 쳐도 누가 봐도 통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콘도는 뭐 그냥 이름 갖다 붙인 거죠. 이런 것들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통로라고 생각하시고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통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자,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콘도들입니다. 이런 콘도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런 콘도들, 이것도 통로 패차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콘도들이 과거에 비슷한 콘도들이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이 이걸 통로 콘도로 해갖고 판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얘기가 와서 의뢰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이거는 통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통로하고 가까워 보이지만 이 콘도는 통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방콕에 사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방콕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런 콘도들이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와, 통로 콘도인데 이거 얼마에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러면 실제 통로 콘도라고 생각하고 잘못하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통로 콘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로가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적으로 콘도 투자적으로 통로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투자를 해도 되는 지역이고 어떤 콘도들이 투자를 해도 되는 콘도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화이강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운하 있죠. 운하를 기점으로 위는 화이강이고 아래는 와타나입니다. 도로 기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가 통로 여기고요. 여기가 에까마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쭉 올라가면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연결되는 도로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연결도로죠. 연결도로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연결도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로 10과 소위 에까마이 5 요 만나는 요 도로가 가장 부동산적으로 중요한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로 전체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이 통로 10에 가깝게 붙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런 콘도들이 가장 비싼 콘도들입니다. 통로에서 가장 비싼 콘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로 10 주변에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까밀란이라고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 병원 앞까지 대로변에 고층 콘도여야만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면 통로역에서부터 또 통로 10까지 요 아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이 대로변 콘도는 통로역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병원 앞까지 여기까지만 대로변으로 콘도가 들어서야지만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로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와타나고 아래는 끌롱도이죠. 그래서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끌롱도이 쪽은 아래쪽으로 통로역을 타고 이렇게 수쿰빗 로드 대로변으로 이렇게 콘도가 주르륵 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쪽 와타나 쪽도 이 대로변을 타고 에까마이 쪽으로 이렇게 콘도들이 들어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안쪽으로 했고 이렇게 콘도들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콘도들이 괜찮은 통로의 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기 병원 앞까지만 통로 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스쿰민 로드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멀어지면 가치가 훅 떨어져 버립니다. 자, 또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액가마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액가마이는 통로보다 많이 발전이 된 지역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가격도 그만큼 나오는 지역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액가마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T1 빌딩이 있죠. T1 빌딩 너머로는 빌딩이 없습니다. 터미널까지 빌딩이 없죠.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관공서입니다. 유니세프부터 시작해가지고 과학센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길 건너편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인트 앤드류스 학교부터 시작해 쭉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이 지어지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건너편은 어떠냐? 건너편에 지금 보면 이게 절입니다. 절. 이게 전체가 절이기 때문에 절이 너무 크게 역 앞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콘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가 프라카농역이고요. 프라카농역까지 앞쪽으로 콘도가 지어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앞으로 콘도가 지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거의 뭐 프라카농 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붙어서 콘도가 지어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면 요거는 가격을 잘 봐야 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가치가 훅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요 역에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동키몰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키몰 앞에 사거리가 보일 겁니다. 요 앞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위쪽으로는 지금 보시면 XT 에까마이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T 에까마이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쭉 걸어가 보시면요. 요거 지나가면요. 동네 형태가 확 바뀌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까마이 5에서 지금 요 안쪽에서부터 요쪽까지 콘도도 지어졌죠. 요 콘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요 안으로 지어지는 콘도들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보면 이런 콘도들은 에까마이에 있는 콘도입니다. 얘는 왜냐하면 에까마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왜냐하면 에까마이 로드에 붙어 있으니 63이 붙어 있으니까. 하지만 에까마이 콘도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위에 있죠. 그래서 전혀 에까마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콘도나 여기 있는 콘도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지 못하면 잘못해서 콘도를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적으로 지역을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런 경우를 가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콘도 이름만 보고 사시면 잘못해서 통로가 아닌데 통로 콘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렴하다고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렴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도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